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수업에 이어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벤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자,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죠? 자, 우리가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클릭이 있겠죠.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영역에 마우스를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입력창에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검색어나 아니면 게시글과 같이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한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벤트들, 이런 행동들을 저희는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뭔가 특정한 동작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클릭했을 때 어떤 새로운 창이 띄어진다라든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가 갑자기 확대가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어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가 동작을 했을 때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 핸들러가 처리를 해준다. 자, 이벤트 핸들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핸들러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펑션이죠. 펑션.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을 1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자동 검색어가 나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팝업 창을 띄울 것인가, 이런 행동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동작시켜 주는 것이 핸들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벤트 객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이벤트 객체라고 하는 건 웹페이지에서 발생한 이벤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이벤트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즉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이 마우스 클릭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동작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벤트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포인터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열어 주시고요. 자, 새로운 파일 만들겠습니다. 21차 시 언더바 예제.html. 자, 그 다음에 우리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버튼 클릭 내용 정의해 주시고 이 버튼에 저희는 id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tn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id를 저희가 정의한 이유는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 id를 부여를 했습니다. 즉, 이 태그를 좀 타깃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값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크립트에서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객체 정보를 출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튼의 이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버튼 객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const btn document.get element by id 그리고 bt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벤트 적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버튼 요소 속성으로 on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이 객체를 이용해서 똑같은 on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 세 번째,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btn.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적용을 해주고 그에 따른 동작하는 핸들러를 이렇게 바로 정의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 객체 정보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벤트 객체는 우리가 어떻게 얻어올 수 있냐? 바로 이 핸들러의 매개 변수를 정의해 주시면 이벤트 객체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괄호 안에 이벤트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로그.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벤트 발생이라고 해서 문자열로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 콤마 이벤트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동작시켜 볼게요. 자, 지금 브라우저가 띄워졌고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개발자 도구창 열어주시고요. 자, 닫아주시고 새로 고치는 한번. 자, 클릭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포인터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 이벤트 객체라고 불렀기 때문에 키 밸류 구조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값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값들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포인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타입은 어떤 이벤트인지 마우스인지 키인지 그리고 타입은 뭐 예를 들면 마우스라면 클릭인지 더블 클릭인지 키였다면 키업인지 업인지 다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 Y축에 값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X, Y축의 값 그리고 클릭했을 때 또 X, Y축의 값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속성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타겟 안에 값을 보시면 버튼 샵 bt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값이냐면 이 버튼을 가리키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시면요. 자, 여기서 네. 이너 HTML, 이너 텍스트. 자, 익숙하시죠? 자, 이 내용의 클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클릭은 뭐 어디 있는 내용이요? 바로 이 버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 객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로 좀 정리된 것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벤트에서 발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방금 이제 보셨던 타입, 타겟, 클라이언트 XY, 페이지 XY, 스크린 XY, 타임스탬프 자, 이런 값들 이외에도 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그것들을 제외하고 대략 이제 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속성들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추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구글링 해서 한 번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어떠한 요소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자, 이것은 아까 봤던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속성이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것은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벤트 객체를 이용해서 이런 실습을 해볼게요. 자,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어떤 키를 눌렀는지를 출력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멈추시고 먼저 해보셔도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해보셨다라는 가정하에 바로 설명을 드려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 스크립트부터 버튼까지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엔터 눌러주셔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h1 태그 하나 어떤 키를 눌렀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타이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div 샵 result, 자 div 타입 div 태그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스크립트 태그 만들어 주실게요. 자, 우리가 키보드를 어떠한 것을 눌렀는지를 알 수 있는 건 특정 태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body에 body. 자, document.body. 자, 왜냐면 이 body는 모든 컨텐츠를 다 출력해주는 태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 자체가 이 body로 감싸져 있고, 키보드로 무언가를 누르면 이 body 태그에서는 그 값들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body 태그 찾아주시고, 그 다음 result document.get element by id result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result는 뭐냐? 어떤 키를 눌렀는지를 이제 출력해주는 용도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볼 실습은 사용자가 누른 키의 값을 웹페이지에 출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키보드를 눌렀을 때를 감지를 하기 위해서 body.add event listener를 붙여줄게요. 그 다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키업을 이용할게요. 키업.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건 키다운이긴 한데 둘 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화살표 함수로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 괄호 안에 이벤트를 정해줄게요. 자, 그러면 body 태그에서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이벤트 객체에서는 body의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키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가지고 있는 객체로 이제 받아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콘솔 이용해서 이벤트 출력을 해보죠. 여기에 이벤트 발생. 자, 그러면 브라우저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자, 일단 웹페이지 화면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키보드 눌러보실게요. 스페이스 A, ESC, 뒤로 가기. 자, 보시게 되면은 스페이스, 키 A, ESC, 그리고 백스페이스. 이렇게 사용자가 어떠한 값을 눌렀는지를 키보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에 관련된 속성들이 배치가 되고 여기에 각각의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키보드 이벤트에서 주로 보셔야 되는 건 키와 키코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키를 눌렀는지, 키보드에서 눌렀는지에 대한 값을 저장하고 있고요. 키 코드는 컴퓨터가 스페이스를 이해할 수 있는 숫자 값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백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백스페이스라고 하는 것과 매칭되어 있는 숫자가 바로 8인데요. 이 8이라고 하는 건 숫자고 컴퓨터는 숫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접근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result inner 텍스트를 이용해서 출력할 건데, 자, 저희가 두 문장 그리고 변수와 함께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템플릿 문자를 정해 주시고 그 다음 누른 키 코드, 자, 달러 중괄호 하신 다음에 이벤트 점 키 코드, 자, 엔터 해주시고요. 누른 키
다시 한번 달러 중괄호 event.key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눌렀을 때 result.inner tex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 태그 사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페이지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 개발자 탭도 닫아 주실게요. 자, 제가 F11을 눌렀는데 바로 반응했죠. 스페이스 A ESC 이런 값들이 지금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벤트에 들어가는 정보가 달라진다. 키에 관련된 이벤트인지, 마우스에 관련된 이벤트인지, 폼에 관련된 이벤트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라고 하는 이 객체의 정보로 담기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벤트 객체를 이용해서 또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냐면 이벤트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즉 동작을 취소시키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prevent default입니다. 자, 이건 어떨 때 좀 사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회원가입 혹은 아이디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로그인 화면에서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정보를 막 입력하고 틀리게 되면 혹은 비워진 상태로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요. 그 화면상에서 뭔가 알림창을 띄워주거나 그 입력창 아래쪽에 뭐 유효하지 않은 값입니다. 혹은 뭐 중복된 값입니다. 혹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동작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prevent default 때문입니다. 본래 폼의 형식은 버튼을 누르면 바로 페이지가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칸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서버 쪽으로 값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을 했는지 패스워드를 입력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 그러면 이 양식 자체가 폼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전달되게 돼 있지만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prevent default가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서브밋의 기능을 막고 이 체크해야 될 항목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완료되면은 다시 서브밋 기능을 호출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실습을 통해서 이 prevent default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VS 코드로 이동해 주시고 지금 작성되어 있는 코드는 전체 주석 처리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태그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H1 만들어 주시고요. 더하기 연산 P 5 플러스 7은 물음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폼 태그를 만듭니다. 자, 액션은 샵 그리고 네임 frm 정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정답 input text type name은 answer라고 할게요. answer 그리고 input을 하나 더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submit 타입의 버튼을 만들어 주실게요. 그래서 확인 그리고 네임을 하나 추가할게요. 네임은 btn submit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 태그 바깥쪽에는 이제 결과를 출력해 줄 태그 하나 정의해 주시고 스크립트 만들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우리 확인 버튼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클릭을 했을 때 자, 사용자가 정답을 입력한 후 버튼을 눌렀을 때 정답입니다 를
웹페이지에 출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보시게 되면은 버튼에 대한 걸 먼저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const btn submit 똑같이 정의할 거고요. 이름은 자, 그다음 document 점 폼 태그 이름 frm 한 번 더 점 하시면 이제 폼 요소 안에 있는 input 요소를 접근할 수 있죠. 바로 btn submit. 자, 그러면 저희가 버튼을 가져왔으니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부여해 봅시다. 그래서 btn submit.add event listener. 자, 이벤트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 화살표 함수 정의할 거예요. 자, 이벤트는 이제 버튼이니까 클릭이라고 정의하시고요. 이벤트 객체 만들어 주신 후에 바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저희 event.prevent default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들 세로 고침이 동작하나요? 세로 고침보단 이동이죠. 자, 보통 폼 태그를 폼 태그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URL 주소창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L 뒤에 물음표하고 저희가 이름을 answer로 했죠. 그래서 answer는 한 다음에 여기에 무언가 값이 입력되면 그 값이 넘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누르시면 아무런 동작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이제 정답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 이벤트를 눌렀을 때 정지하는 건 만들었으니 자, submit 동작 취소를 했으니 자, const answer 값을 가져옵시다. 자, document.frm.answer. 자, 그리고 하나 더 웹페이지에 출력하기 위해서 저희 result 값을 가진 div 태그도 만들었죠. 그래서 get element by id 해주시고 result 찾아오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 answer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조건문을 만들 건데 그냥 answer라고 해버리시면 안 되고 answer.value를 통해서 값을 꺼내와야죠. 근데 단순히 또 이렇게만 쓰시면 문자열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parse int 정수로 변환해 주셔야 됩니다. value 속성을 접근하면 문자열로 가지고 오니까 반드시 변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답인 상태의 값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12를 입력하면 result.inner html도 되고요. 텍스트도 되는데 텍스트로 할게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기화해 줍시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끝났어요.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12를 자, 5 플러스 7은 12죠.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정답입니다 하고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밋 기능뿐만이 아니라요, 그런 것도 됩니다. A 태그도 동작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태그에 이제 클릭 이벤트를 걸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폴트는 A 태그를 눌러도 페이지가 이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서브밋 동작을 막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 그 막아야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죠. 값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ID를 입력한다고 봅시다. 회원가입할 때 ID.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그냥 123 SS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서 총 몇 글자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 있을 거예요. 조건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대문자를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 소문자, 숫자, 조합, 뭐 총 몇 글자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함인 거죠.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바로 서버에 이동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폴트, 프리벤트 디폴트를 한번 다뤄보는 실습을 마쳤으니 이제 마지막 타겟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이렇게 버튼이 있다라고 할게요. 버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클릭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이벤트 객체 정보 안에 있을 거고 거기에는 클릭이라고 하는 동작이 일어났어. 근데 그게 누구한테 일어났는데?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타겟이 그 정보를 찾아준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클릭을 했어. 너가 클릭했는데 이 버튼을 너가 눌렀어.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바로 실습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이 확인 버튼을 가지고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알러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벤트.targe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브라우저로 가시고 클릭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오브젝트 엘리먼트 인풋 엘리먼트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버튼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인풋 요소에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속성을 써야 돼요? 바로 value죠. 근데 value는 이 버튼에 이미 확인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냐? 클릭을 하면 이 확인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면 되는 거죠. 접근이 되면. 자, 바로 다시 내려오셔서 target.value. 자,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벤트.target 했어. 이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 input 태그인데 타입이 submit 타입인 버튼을 너가 접근했어. 그리고 그 버튼에는 확인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value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value를 접근한 거죠. 그러면 이 확인을 띄워주게 된다. 자, 확인해 볼게요. 가셔서 다시 확인 누르면 저장을 안 했네요. 다시 저장해 주시고 페이지로 가셔서 확인 누르시면요. 자,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바로 이게 바로 타겟입니다. 타겟. 자,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타겟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습하고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바로 출력되도록 구현해보자 라는 실습이에요. 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무언가 입력을 하게 되면요 바로바로 아래 출력이 되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VS 코드 열어주시고요. 새 파일 만들게요. 21차 시 언더바 실습.html. 자, 먼저 폼 태그 만들어 줄게요. 폼 input. 자, 이번엔 곱하기 2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input 태그. 저희 하나만 있으면 되죠? 지워버립시다 그냥.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폼에 액션이 있죠? 샵. 그 다음 네임은 frm. 그리고 input 태그에는 네임을 뭐라고 하냐면 input msg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태그에서는 세팅할 부분은 끝났고요. 우리 바로 스크립트 가볼게요. 자, 우리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인풋에서 사용자가 무언가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정보를 가져와서 가져오신 다음에 이벤트를 걸어줍시다. 자, 사용자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입력한 값이 웹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폼 태그 아래쪽에 div 태그 result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input msg.add event listener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keyUp 정해주시고 함수, 화살표 함수, 그 다음 이 함수 괄호에 이벤트 정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 자, 바로 저희는 리절트 div 태그에 출력되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눌렀을 때 우리 const result 찾아올게요. 찾아와 주시고 바로 result.inner 텍스트는 event.target.value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없고 입력 창에 유저가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출력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keyUp 눌렀다 뗐을 때죠. 키를 뗐을 때 이벤트 정보를 감지해요. 즉 input msg의 값을 통해서 이걸 가져와서 이제 HTML result div에 넣겠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행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입력창이 떴고요. 입력을 해볼게요. hello world 바로바로 입력이 되죠. 자,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event.target 실습 완료. 자, 입력하면 바로바로 기록이 돼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 실습까지 해서 최종 이제 수업이 끝난 것 같고요.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벤트 객체라고 하는 건 우리 발생한 이벤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이벤트 객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몇 가지 써본 것은 우리 키를 눌렀을 때 어떤 키를 눌렀는지, 그리고 이벤트 동작을 취소시키는 메소드,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요소에서 발생했는지 타겟이죠. 이 속성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사용되는 속성과 메소드를 가져와서 저희가 실습했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외적으로 값들을 또 접근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